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음모론을 내가 제기하는 건 아니고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팩트 확인 차원으로 내가 부정선거를 언급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계엄 때 내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가 되게 가벼워. 야, 그 선관위도 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노개념이야. 이게 좀 무개념이지 무개념. 누가 보면 되게 개념이 없어 보이잖아. 아니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선관위도 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게 가능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이면 어딘가 난리가 났다는 건데 이럴 여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는 이런 가벼운 생각 자체가 계엄에 대한 조건, 계엄에 대한 어떤 진중성을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계엄 선포 전부터 내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았다. 그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나. 뭐 모아보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 봅시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부정투표지가 발견됐다. 벌써부터 그 틀튜브에 쉰내가 올라오는데 틀튜브에 쉰내가 올라오면서 큰일 났다. 부정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이게 딱 썸네일이 바로 떠오르잖아. 야, 그런 건 나도 쓰겠다. 야 정말 그만 좀 하시지 정말. 부정투표지 주장에 이런 주장을 막 했어. 이거 앞에서 봐야겠다. 이거는 이제 선관위 반응이니까 디테일하게 우리 윤통이 제기하는 의혹들 한번 모아보죠.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 점검 결과 문제가 많았다. 예.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있으면 봐라라고 한 것이다. 예, 국정원의 전산 장비 점검 결과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저것도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도 다를 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보고서를 똑바로 안 봤다라는 반증이에요. 당시에 국정원이 점검을 갔단 말이야. 그 선관위가 잠깐만 뚫어보세요 했더니 국정원이 못 뚫었어요. 지들이 갖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다 돌려도 못 뚫었어요. 선관위 프로그램을.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한테 이거 안 뚫리네요 했더니 선관위가 당연히 안 뚫리죠. 이거 해킹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이거 해킹 차단 프로그램을 좀 빼주세요. 선관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차단 프로그램을 다 풀어줬어. 선관위가 풀어줘서 겨우 들어간 거야 국정원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게. 그냥 내가 볼 때 선관위가 너무 너그러웠어. 국정원이 못하면 그 자체로 그냥 발표부터 했어야 돼. 국정원이 못 뚫었다. 해킹 불가능 이러고 그냥 보도자료 냈어야 돼 그냥.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막 우물쭈물하고 막 있을 때 그럼 국정원 니들이 조건부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 해킹 차단 프로그램 풀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이런 말이 안 나와. 근데 그냥 선관위가 그래 봐 이러고 열어준 거예요. 그냥 차단 프로그램 다 풀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제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뒤졌다 이거야. 근데 없어. 뭐 부정선거 흔적이라도 있다라는 거는 로그 접속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선거 이후에 누가 이 자료에 접근했는지 로그가 나오잖아. 없다는 거야. 뻔하잖아. 없어. 부정선거 흔적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근데 국정원도 입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꼬투리가 뭐냐. 야 이거 비밀번호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선관위가 알아서 바꿀게 이러고 서로가 끝난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이 틀튜브 쪽은 국정원의 점검에서 선관위가 마구잡이로 뚫렸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선관위가 다 열어준 거예요. 처음에 못 뚫었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쪽은 또 틀튜브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5%만 조사하지 않았냐 이런 또 한심한 소리 하시는데 선관위가 국정원한테 야 니들이 알아서 다 조사해봐 그래 다 뚫어봐 이러고 준 거야. 근데 이거는 이번에 계엄군 안에 그 정보사 애들도 선관위 서버는 너무 방대해서 이거 구글도 다 못 텁니다. 그럴 정도로 방대해. 그래서 국정원이 지들이 이걸 다 조사를 못하니까 선관위한테 선거 관련한 것만 얘네들이 들은 거야. 그 맵이 있어. 이 서버의 맵을 보고 선거에 관련된 것만 골라서 본 게 5%인 거라고. 5%를 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국정원도 입장이 있으니까 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선거에 관련된 거 우리가 볼게 하고 막 본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 정보의 양의 5%였던 거예요. 그것도 국정원이 결정해서 본 거야. 선관위가 개입한 것도 없어. 그런데 이거를 틀튜브 세계에 오면 뭐다? 5%밖에 조사 못했으니까 95%를 보자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냐고요 지금. 나머지는 선거랑 관련이 없다니까? 이미 선거에 관련된 거 국정원이 다 보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국회 나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부정선거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없었다요. 국회 보고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되셨냐? 국정원의 보고 자료도 제대로 읽지를 않고 국회 보고 자료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틀투브만 보고 계신 거야. 그러니 그쪽이 말하는 거짓말들만 믿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꼴이라고. 이러면은 지금 탄핵을 그 소추안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잖아. 국회 측 청구인 쪽에서 더 유리하지. 저런 이미 반박당하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을 국회가 더 잘 알아. 근데 대통령이 틀투브만 보니까 국회가 알고 있는 양의 한 100분의 1도 몰라 지금. 이러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미 다 틀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부터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는 다 틀린 얘기. 예. 다 틀린 얘기라는 거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하셨던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서버를 털어서 어떤 새로운 선관위의 조작성이나 뭐 어떤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거나 말은 그렇게 해놓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증거도 하나도 새롭게 제시하지 못했고 뭐 북한의 개입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실제로 해킹을 했다든지 내용이 없다는 거야.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이 다 틀투브가 방송했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갖고 와서 얘기한 거야. 뭐 표가 붙었다. 뭐 일장기 도장이 찍혔다. 뭐 초록색 뭐 배추님이 어떻다. 이런 멍청한 소리만 내비쳤단 말이지. 이미 다 반박이 됐잖아요. 그 인터넷만 쳐도 주로 반박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왜 갖고 오냐는 거야. 그거를. 결국 그게 탄핵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부정선거로 믿고 있는 전응아 새끼들을 길바닥에 내려와서 폭도로 만들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일단은 뭐 선관위에서는 보란듯이 오늘 따박따박 다 반박을 했어. 그렇게 반박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니들 갖고 있는 자료가 뻔하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선관위 얘기를 보면은 자, 이 일장기 논란, 일장기 투표지 논란에 대해서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만년 도장 형태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야. 근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또 묻힐 경우에는 그게 잉크가 뭉쳐가지고 일장기처럼 찍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장기 투표지는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현미경으로 같이 봤어. 그게 대법원에서. 근데 별도의 도장이 아니라 그 도장이 맞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고 잉크 재질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선관위 도장이 맞다는 걸로 입증이 됐어요.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전응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상까지 갖고 와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가. 선관위가 영상을 만들어서 반박을 다 한 지가 이미 오래전이야. 몇 년 전 한번 봅시다.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투표관리관 도장의 경우 잉크가 내장되어 있는 만년 도장을 사용하는데 이 도장을 바로 찍는 경우와 달리 재차 스탬프에 찍어 날인하는 경우 인형이 전체적으로 붉게 뭉개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를 재현한 영상을 보면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날인했을 때 인형이 붉게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고소송 과정 중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날인된 인형을 감정한 결과 실제로 사용된 투표관리관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해당 투표지가 다량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봤죠? 저 얘기는 굳이 저 인주를 안 찍어도 되는 걸 인주를 찍었다 하니까 잉크가 뭉쳐가지고 빨개졌다 이거 일장기처럼 보인다 이거. 근데 그게 부정선거랑 뭔 관련이 있는지도 증명이 안 되지만 그거를 문제 삼았지만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이미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나오더라는 거야. 자세히 보면은 야 그 도장 맞네 이러고 그리고 도장이 다르면은 문장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한 데다가 잉크도 맞아. 심지어는 잉크도 거기서 나온 잉크 재질과 딱 맞다는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그거를 못 믿는 새끼들이면 전응하잖아. 전응하 그냥. 그런 전응하 새끼들이 지들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게 주먹질밖에 더 있어. 폭도질밖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전응아들을 위한 그 맞춤형 헛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지금 선동한답시고. 일장기가 이미 반박된 지가 언젠데 이걸 아직도 얘기하냔 말이야 지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주장입니까. 한심한. 빳빳한 투표지 또 형상기억정이 나왔죠. 내가 형상기억정이 우리 방송에서만 몇십 번을 반박이다. 몇십 번. 빳빳한 투표지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지는 경우 여러 경우가 나타난다.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잡힌 자국이 완화된다. 자, 형상기억정이 제가 뭐라고 반박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 이것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정말. 자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부정선거라고 고소한 사람이 막 갖고 왔어. 한 122매 정도로 갖고 와가지고 형상기억정이다 이러고 지들이 말을 지어냈어. 이거는 뭐 우리가 다 확인했지만 이거는 선관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틀투브가 지어낸 말이야.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은 틀튜브가 지어낸 말이고 선관위는 보건력이 좋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들끼리 지어냈고 형상기억종이가 어쩌고 주접 떨더니만 판사가 갖고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빳빳한 종이가 뭐예요? 그리고 갖고 온 거야. 갖고 왔더니만 판사랑 전문가 부르서 현미경으로 또 봤어. 봤더니 뭐라고 하냐.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 기간 증거 보존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히는 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접히는 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 중에 상당수는 이미 접히는 적이 확인되었다. 접혔다고. 접힌 거를 얘네들은 신권 마냥 야 이건 접힌 적이 없는 종이 아니냐고 우겨댄 거야. 이거를 그냥 덜 떨어진 전응아들한테는 먹혔지. 전응아들은 야 이거 왜 빳빳하게 들어갔지 막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접힌 종이었던 거야. 야 이거 뭐야. 그래 그런 거야. 100매 단위로 묶어놓고 그냥 눌러봐. 그럼 빳빳해져. 심지어는 저기 있는 종이들은 다 특수종이 옛날부터 특수종이 있었어. 그게 형상기억종이 같은 아주 노벨상감이 아니라 그냥 보건력이 좋은 재질이야. 그냥 그 정도 보건력은 있다는 거야. 눌러놓으면 그냥 눌리는 대로 가는 거. 근데 그거를 멍청해가지고 빳빳하다고 볼 정도면 어떻게 뭔 놈의 부정선거를 밝혀. 그 머리로 뭘 밝혀. 법원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접힌 종인데 왜 빳빳하다고 했냐 이러고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상기억종이가 아니라 접힌 종이었던 거라고. 접혔는지도 못 알아보는 게 이 전응화적 세계관이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다른 선거에서도 이미 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발견이 돼. 뭐 보시죠. 지금 이게 빳빳한 종이랍시고 우겨대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빳빳한 종이라고 나오잖아. 이걸 보고 틀튜브 애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난리를 쳐.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이거. 이게 몇 번이야 이게. 아니 지들이 부정선거 증거래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부정선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찍혀있는 거는 2번이야. 야 이 병신들아. 아니 종이에는 2번을 찍혔는데 이걸 부정선거 증거랍시고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씨. 이 자식들은 뭐 민주당 프락치야 뭐야.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2014년 박근혜 정부 지방선거 사진에도 뭡니까? 빳빳한 아주 빳빳한 종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는 관외투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접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봉투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빳빳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투표라는 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현장에서 찍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투표들도 있고 외국에서 찍는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예전에 흑백 투표용지가 왜 나오냐. 외국에서 흑백 프린터로 프린트한 용지의 경우는 흑백으로도 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응? 우리의 투표 방식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봉투에 넣어서 보내기도 해. 그래서 딱 그 봉투로 받은 거 우체국에서 받잖아. 관외 투표를 받으면 그걸 다시 사전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거는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 뭐 참관인들, 정당 사람 와서 같이 구경하면서 이걸 사전 투표함 열어 그거 넣고 다시 봉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비용신 틀튜브 새끼들은 야 이거 뭐 중국 놈들 와가지고 바꿔치기 한다 이런 개소리에다 개망신 당하고 그런단 말이지. 선거 과정을 모른다니까 아예. 왜 모르는 놈들이 아는 척을 해.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던 건데 그럼 박근혜 정부가 뭐 부정선거했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빳빳한 게 뭔 상관이 있다는 거야 대체. 하나하나가 그냥 멍청하니까 하나하나가. 빳빳한 용지 끝났죠. 형상기억종이 참고로 형상기억종에 선관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틀튜브가 지어낸 말입니다. 예. 또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은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 현재 특수봉인지를 투표함에 부착하고 떼어낼 수 경우 회송 마크가 나온다. 이것도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 선관위 영상 보시면은 그 사전투표함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빼면은 여기 자국이 바뀌어. 자국이 바뀌어갖고 자국이 완전히 딱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스티커가 그냥 스티커 떼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아니라는 거야. 떼자마자 예 자국이 생겨버려. 그래서 재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정당 사람들이 같이 봐요. 예.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미변조를 위해서는 명부 작성, 확정 관련 절차에 모든 사람이 합심해 관여해야 된다. 사전투표 선거인 관리 명부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외에 이미 반박 자료가 너무 많아. 배춘잎 투표지 한번 볼까요? 선관위에서 반박 자료가 다 있어. 걔네께 훨씬 더 깔끔하고 명료해. 얼마나 확실하면 그냥 깔끔하게 다 반박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말하는데요. 사전 투표용지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하기 때문에 잔영이 찍힌 인쇄지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인쇄기를 통해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사무원이 이미 출력이 완료된 지역구 투표용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과정에서 상당히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올 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 일부 겹쳐 출력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과정 중 100배 현미경을 통해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잉크 내 존재하는 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가 위조된 가짜 투표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에 인쇄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배부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실시해서 여백이 맞게 출력되도록 조정한 후 배부합니다. 발급기에 투표용지 롤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어 위조 투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고정 가이드를 장착함으로써 롤용지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는 현상이 줄어들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살표가 있는 투표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상단에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투표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첩부된 사전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사전 투표 롤용지를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하기 전에 처음 롤용지를 개봉하는 경우 롤용지 끝부분을 고정시키는 용도의 화살표 스티커가 롤용지에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로 출력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롤용지를 고정해주던 스티커를 덜 떼어낸 상태로 투표용지 발급기에 넣어 인쇄를 하면 이른바 화살표 투표지가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과정 중 현미경을 통한 인쇄 상태 확인 결과 이른바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죄다 반박합니다. 선관위를 가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투표지 분류기 가지고 문제 삼는 툴투버들 있잖아. 투표지 분류기를 제시한 게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 방법 이걸로 오류율이라는 게 계산이 돼 있어요. 0.008%야. 심지어는 수개표보다 더 정확하다는 통계 자료까지 있어. 인간이 수개표를 하는 게 더 오류가 크다는 거야. 인간이 이걸 하는 게 오히려 더 틀려 기계보다. 그런 주장까지 있다는 거야. 심지어 분석을 해봤더니 한번 보시죠. 전자개표기 이게 이미 반박이 된 지 오래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전자개표기 가지고 또 난리를 치시는 분, 수개표가 어쩌고 주접떠시는 분들 잘 보세요.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서 선거 결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 전자분류기와 개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개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가 없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도록 분류 결과를 바꾸거나 계속 숫자를 조작하는 게 고작일 텐데 금세 들통난다. 왜냐? 선관위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재확인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만으로는 조작 불가능이고 전자개표기에 해킹될 가능성 없습니다. 아예 인터넷 랜 카드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랜 카드가 없어. 예, 아예 불가능하고요.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 제작한 회성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해야 된다. 봉투 겉면에는 배송 경로 추적할 수 있는 등기번호까지 다 있다.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숫자까지 다 맞춰서 조작하기란 불가능하다. 자, 한번 이것도 보시죠. 제가 갖고 온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 투표 분류기의 정확성을 한번 보세요. 투표 분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 내용입니다. 총 3군데의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한 선거 소송이 있었다. 문제가 되던 선거구의 투표지를 모두 재검표하도록 했고 한 표의 오차도 없었다.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었다. 그 후로도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결과가 바뀐 적이 없었다. 재검표를 취했지만 개표 오류 0.008%. 0.008%. 0.008%. 오히려 재검표는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입증을 해야 도움만 주었다. 이제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왜 다 씹혀발렸냐? 통계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세는 게 더 부정확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전문가들 얘기는 그 얘기하고 있어. 수개표가
저 분류기보다 더 정확하냐?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인간이 막 뭐 예를 들어 뭐 생리 현상이 와 아니면 막 졸려 막 밤늦게까지 내가 졸려 막 피곤해 막 이래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기계는 그럴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계표가 막연하게 정확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까지 오류율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개표기를 조작할 수도 없거니와 정확도에 있어서 수계표만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믿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인간의 불완전성과 저 기계 조작성을 모두 다 상쇄시키도록 양쪽 다 하고 있다고. 이미 여기서 나오는 거 검표하잖아. 근데 거기서 개표를 더 넣었어. 이번에는 불필요한 과정인데 돈 더 써가지고 더 했다고. 그래도 못 믿겠대. 우리는 그런 놈들의 그런 멍청한 놈들의 주장까지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미 다 검증이 끝나고 이미 다 공인 인증돼 있고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끝났다고.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그런 헛소리가 부정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관위의 여러 가지 해명을 한번 함께 보시죠. 4.15 총선과 관련해서 이미 선관위가 따박따박 다 털어줬어요. 1장기 투표지 아까 봤듯이 잉크 과다 분출 확인됐죠. 눈으로. 배춘리 투표지 사전 투표 이제 빨리 뽑으려다 보면 이미지가 겹쳐서 초록색이 된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 다른 읍면동 거주자가 다른 곳에서 해당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많아질 수 있다. 이게 뭔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왜 문제 삼아? 얼마나 선거제도 보면 이런 헛소리가 나와. 빳빳한 투표지 뭐예요? 접힌 경우로 나왔죠. 좌우협의 비대칭. 이거는 프린트에서 옆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당연히 이런 프린트 헤드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있고. 자석 투표지 이거 붙었다 이거야. 이게 개표 때 쓰는 다발 상단 접착제가 떨어져 나와 위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다. 그리고 위에는 1번 밑에는 2번이었어.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 털린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불쌍한 거고. 그 다음에 1장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아예 갖고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조차 쳐보지도 않은 것들이 부정선거 운운하니까 내가 정말 가짜 나가지고 내가 그냥 갖고 왔다. 보세요. 대법원 판결문이야 이것도.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다는데 그래서 이게 확인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1장기 투표용지가 몇 장 나오냐 294표밖에 안 나왔어. 아니 이거 가지고 뭐 부정선거가 어떻게 돼. 자 그래 294표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봤다 이거야. 쭉쭉쭉 보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인 인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다. 별도로 적색 스탬프를 찍을 필요가 없지만 그걸 같이 찍으니까 뭉개져서 이게 1장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확인 결과 모두가 다 같은 도장에서 같은 용지로 나왔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다더러 그거는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야 참관인들이 봤을 때 1장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무효투표로 판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대법원에서 작살 내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전응 틀투부들이 노인들 석유 먹으려고 하는 헛소리들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기에 또 요즘에 노인들 속여 먹겠다고 하는 거짓말이 또 있죠. 중국 스파이설. 주한미군의 반박 이후에 미국 국방부까지 나섰어. 중국 스파이 체포설에 미국 국방부까지 아닌데? 이게 미국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게. 아이고 진짜 맨날 틀려요. 맨날 틀려 정말 한국 망신이라고 정말 미국 국방부가 나섰다 이 자식들아. 진짜. 또 이제는 또 무슨 정신승리하는지 기대가 되다 벌써부터. 중국이 간첩들을 대거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개소리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선을 그어버렸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고 답변했다. 즉 주한미군의 분석이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 간에 이미 정보가 교류되었고 완전한 거짓. 좀 저런 헛소리들은 우파 내에서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그 웃음거리로 이용하고 말아요.
야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헛소리가 나오냐고 깔깔깔 뱉고 자꾸 웃는 용도지. 이걸 실제로 믿고 이걸 가지고 지들끼리 선전선동하고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놈의 부정선거가 입증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뭔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 뭐라도 있는 것처럼 이걸 팩트로 믿고 있다는 것부터가 지능과 정신상태를 의심해야 돼. 이러면 또 정신승리한답시고 뭐 바이든 국방부를 못 믿겠다. 야 일본에다가 보냈다는데 쟤네들이 뭘 알아. 이제는 쟤네들까지 무시해. 미 국방부까지 무시해. 아니 트럼프라고 뭐 다르냐? 이런 멍청한 놈들이 주장하는 것들이니까 수사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라도 맞는 얘기, 현실에 타당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맞추질 못해. 하나도. 맨날 똥볼 차고 맨날 헛발질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뻔뻔스러워서. 그렇게 얼굴 철판 깔고 백날 해봐라. 그게 좌빨리 종북 좌파 새끼만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파가 되냐. 그렇게 거짓 선동해가지고 누가 믿어주냐고. 어디 덜 떨어진 놈들만 모여갖고 덜 떨어진 소리만 하다가 그냥 같이 망하는 거지.